저는 강석영이고요. 홍익대학에서 조교하다가 파리에 갈 기회가 돼서 파리에서 5년 동안 학교를 다녀서 디플롬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동아대학에 와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화대학에 와서 정확하게 31년 있다가 정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전 그냥 서울 바깥에 나가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하고 그러려면 도자기는 특히 뭐 이렇게 여러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넓은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온 게 일로 왔는데 여기까지 온 건 아무 연고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약 한 5년 동안 정년 퇴임 없이 5년 동안 내가 살 곳이 어딘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약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댕기다가 보니까 동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돼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개발이 안 될 땅, 환경 보전 지역, 또 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거에 걸려 있고 그런 땅인데 그런 데 와서 이제 작업장을 만들고 이제 내가 작업하고 싶은 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집안이 그런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형님이 건축을 하시고 옛날에 이제 홍대에도 건축가가 건축미술과예요. 그래서 미술대학에 소속이었는데 그래서 뭐 형님 그 영향도 많이 받았죠. 뭐 그분들 보니까. 근데 이제 흙장난하고 뭐 그러니까 가장 쉽게 그냥 공부도 하기 싫은 놈이 할 수 있는 게 흙 아닌가 그냥 뭐 저런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서 근데 부모님들은 싫어하셨죠. 남들 같이 깨끗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다니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 그냥 학교 다니는 것도 작업복이죠. 뭐 흙타령이고 뭐 그러니까 별로 뭐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계기는 그냥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걸로 뭐 먹고 살겠다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가게 된 게 그렇게 해서 그냥 간 거지. 그 가다가 보니까 뭐 다른 거는 할 능력도 없고 그냥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하게 된 게 쭉 끝까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때 홍대가 지도교수라고 그럴 수도 없었지. 학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임 교수가 이제 원대정 선생님이었고 서울대학에서 권순영 선생님도 그 수업을 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정담순 선생님 그 다음에 이붕 선생님 그렇게 그런 분들이 다 수업을 했어요. 대학원에 있으면서 조교할 때 내가 이부대학 조교를 했어요. 옛날에 홍대에 미술대학에 이부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부대학에 대학장이 유광열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교를 하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유광열 선생님이 학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1월 달에 파리로 공부하러 간 거죠. 대학원 때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재밌는 그 당시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무슨 항아리다 그릇이다 이런 게 주종이니까 국전에 내는 게 저걸 만들어 가지고 가서 뭐 너 왜 왔냐 그래서 작품 내려왔다 그러니까 저걸 보시더니 야 그게 무슨 도자기야 말씀은 맞지 도자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국전이라는 데는 저하고는 거리가
예, 전원 작업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항아리도 그런 거고, 항아리 형태를 가졌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거를 학부 때, 대학원 때 주로 많이 하고, 뭐 저기 청재로 된 그 손 있죠? 그것도 이제 그런 식의 걸 했으니까, 그릇을 만드는 것, 그릇을 해도 정상적인 그릇이 아니라 전부 다 뭐 변형이 된 거, 그러니까 물레 성형에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형태가 아닌 불규칙적인 형태, 그런 게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나한테. 근데 그 불규칙적인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형태를 만들어야죠, 기초적으로. 도자기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레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형 감각, 흙에 대한 맛, 이런 걸 알 수 있죠. 지금 생각하면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희를 가르쳤던 분들은 저놈이 무슨 뭐 객기를 부리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 생각에는. 왜냐면 도자기의 아름다운 형태 만들고 거기 곱게 색깔을 입히고 그런 게 다 주정이었는데, 뭐 형태 괴상하게 쭈그레트리고 뭐 그러면 뭐가 미숙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이 이렇게들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게 더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재료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지, 지금도 완벽하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아주 열악한 상태니까 조금만 불규칙적이거나 뭐 하면은 깨지거나 뭐 하고, 야단도 많이 맞았죠. 78년도인지 9년도 지금 기억은 없는데 연탄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좀 시사성을 가지고 제가 연탄재를 만들어서 연탄을 구워서 전시를, 옛날엔 그 미도파 백화점에 또 꼭대기에 화랑했는데 거기서 할 때 그거 냈다가 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물레돌려서 이렇게 하는 시기에 그런 걸 갖다가 디밀이니까 저놈이 저게 제정신인가 그랬겠죠. 그 당시에 뭐 서적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고, 미국에서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오신 그 홍대 교수가 있었어요. 가르지오, 안젤로 가르지오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분 영향에 제가 그 조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8군의 크라프트숍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시고 그럴 때 저를 데리고 가고 그러셨는데, 그때 영향이 많이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만든 것이 좀 그런 거예요. 네모난 거. 그게 그 당시에 그런 거를 만드셨어요. 락구야끼죠. 일종의 저거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은 것 같아요. 그 맨날 보면 일본의 도자기 뭐 이런 거 매끄럽고 이런 것만 보다가 저걸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용산에 그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데려가서 그걸 하면서 뭐 보고 구경을 하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도자기 홍대 와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분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봐도 지금 돌이켜 봐도 그 전까지는 뭐 항아리도 만들고 뭐 나도 물레 돌려서 많은데, 그분이 그런 걸 보고 좀 저기 뭔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작업을 하는 거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뭐 쭈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숙달된 실력을 갖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시게, 그래서 작품도 미국 가시기 전에 저거고 스테이크만 뭐 하는 접시 하나를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을 보면 그렇구나, 그런 유약을 안 바르고 한 거, 이렇게 무유로 된 거, 그거 그 당시에 한 작품들이에요. 그 이후에. 파리에 이제 78년 1월 20날 가가지고 뭐 언어 배우느라고 뭐 이제 9월 달에
10월 달부터 9월 중순 이후에 이제 학교가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언어 학교, 뭐 카톨릭 대학의 언어 학백으로 댕기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프랑스 학교가 뭐냐 그러면 정식 명칭은 에콜 나시오날 수페리어 알 아프리케 메티에다라는 학교예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300년이 좀 더 됐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260년 된 학교니까. 그리고 학생은 정원은 5명이에요, 한 학년에. 예, 그리고 일반 대학은 2년이지만은 이 도자기는 의과대학까지 4년제예요. 그러니까 불란서가 이런 특수학교들은 뭐 의과대학 뭐 6년, 건축대학 7년, 6년 뭐 이런 식으로 미술대학의 보자르나 이런 데는 2년인데 도자기는 우리는 4년.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학교, 한국에서 있었던 경력과 이런 거 학교에다 냈는데 우연히 사람이라는 게 우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홍대에 그 당시에 송본수 선생하고 같이 지내던 그 불란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데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파리 시내에서. 그래서 야, 나보고 어떻게 왔냐 그러고 그래서 내 이만저만 학교를 어디를 갈까 뭐 도자기를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서 그 15구에 있는 파리 15구에 있는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원서 마감이 한 2, 3일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쓰고 그 친구가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쓰고 나머지 증명서 이런 거는 추후에 내는 걸로. 그래서 서울에다가 다시 이제 그 요청을 해서 그 추후에 내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1학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2학년으로 들어갔어요. 편입이 된 거죠, 일종의. 그래서 2학년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디플롬 과정이니까 나중에 내 디플롬을 받은 거고. 불란서의 학생들은 어떤 우리는 여기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어디 무슨 공모전 이런 게 많으니까 공모전에 내고 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배우고 흙서부터 이제 모든 것까지 다 만드는 거죠. 학교에 가마도 많고. 그러니까 좀 촌놈이 뭐 서울 가서 뭐 보듯이 학교 가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던 내가 학교에서 보던 그런 거는 뭐 완전히 잡지에서 보던 첨단 그런 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가마도 그렇고 기계들도 그렇고 또 다음에 흙도 자체적으로 다 원료가 있어서 만들어 쓰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나를 좀 그 한국 등료 그런 거 좀 만들어 보라 그래서 학교 마당에다 또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내가. 학생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7년에서 10년 사이 차이 지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학교는 잘 됐는데 학교 커리큘럼은 재료학도 있고 뭐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4년제 대학 종합대학이니까 그 학칙에 맞게끔 커리큘럼이 짜지지만은 이런 특수 학교들은 전부 다 그 미술 위주죠. 도자기 위주니까 재료학, 그 다음에 그 페인팅, 도자기 페인팅, 그 다음에 원형 만드는 거, 석고 몰드 만드는 거, 물레 성경 하는 거, 또 다음에 장식 미술 하는 거, 그 설치 미술 쪽 비슷한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쪽으로만 주로 실기만 하게 되니까 사실 언어를 특별하게 그냥 재료학 시험 볼 때만 언어학이 뭐 이렇게 했지 그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할 정도면 다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불 떼고 장작가마 학교 안에 장작가마도 있고 그다음에 기름가마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마 그다음에 가스가마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편하게 학생들이 언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거의 없어요. 학교 정부 지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문교부 소속이 아니라 문교부 우리나라 치면 문교부 문화부 두 군데 소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대학은 뭐 어디 이런데 뮤지엄 가려면 돈을 입장료를 내지만 우리 학교는 프리예요. 다 전국에 어디든지 학생증만 있으면 뭐 루블도 그냥 들어가고 뭐 어디든 그러고
우리 물레를 가리키시는 룰로라는 선생이 계셨는데 불란서 안에서만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물레를 가르쳤어요. 근데 물레가 항상 저한테는 야 노란 놈아, 그게 뭐 인종차별로 그런 게 아니라 재미로 노란 놈아 이리 와봐, 니네 식으로 물레 돌려봐. 우리는 흙 한 덩어리 붙여가지고 계속 컵 같은 거 연속으로 만드는데 불란서는 딱 붙여가지고 컵 하나 만들면 컵 하나 만들 흙으로 붙여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내거든.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학교 시험을 보는데 도면을 주고 이런 물병을 주고 그걸 만드는데 왜 너는 꼭 노란 놈 냄새가 나냐 이거야. 똑같이 도면을 보고 그렸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좀 틀린 것 같아. 그게 그 문화라든가 그런 게 자라난 배경에 따라서 아무리 도면을 보고 그대로 만들려고 그래도 여기는 그 나의 고향에 대한 냄새가 나는 거고 불란서 애들은 불란서 애들 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되게 그런 학교 다닐 때는 어디 뭐 다른 건 없고 물레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캐스팅하는 몰도 만들고 그런 거의 4년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졸업시험 볼 때는 졸업작품 전시 같이 하면서 그렇죠 뭐 긴 거 있죠, 긴 거 화병 하얀 거 이렇게 탁 쳐서 쭈그린 거 그거 그게 졸업작품의 중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지금까지도 연결이 돼서 오는 거지 이제 저게. 그 캐스팅은 제가 와가지고요 이화대학에 와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이게 전부 다 대량 생산하는 체제니까 그냥 산업도자기 뭐 생활용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것을 어떤 조형 언어의 하나의 테크닉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죠 사람들이. 이 주입성형 뭐 우리말로 하면 주입성형이라 그러죠. 주입성형 하는 방법이 그냥 산업도자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앞으로 미래의 도자기의 어떤 조형 언어로서의 기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처음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뭐 다른 대학원에 강의를 다 했어요. 산업대학, 뭐 홍대, 서울대학, 뭐 저 단국대학 하여튼 몇 개 대학에 지방대학 이런데 대학원 수업을 제가 가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편화돼서 많이들 이제 뭐 물레 작업하는 분, 이런 주입성형으로 하는 분, 또는 이제 그 판이나 무슨 핸드빌트 하시는 분들, 그게 다 우리 그 뭐 동 만드는 기법 이런 걸로 타렴성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만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죠. 크게 보면은 그냥 그 인위적으로 자연성을 좀 모순된 언어 표현이지만 인위적으로 자연성을 어떤 우연성을 유발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처음에 기초적으로 완벽하게 형태를 만들고 거기서 어떤 충격과 뭐 이런 그 충격을 줘서 형태를 변형을 시켜서 그게 변형이 된 거를 가마 불 뗄 때 또 한 번의 변형이 생기는 거죠. 도자기라는 게 완벽한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수축이 되니까 하얀 흙은 수축이 많거든요. 한 20% 되니까 그러면서 오는 변형.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처음에 하다가 보니까 요건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때리면 더 많이 기울겠다. 우측으로 뭐 오른쪽으로 때리면은 어떻게 되겠다. 또 위에서 누르면은 주저앉겠구나. 그건 내가 원하는 형태를 얻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약은 안 바르고 그냥 흙의 형태가 있어야 그 미세한 구김이라든가 또 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유약은 뭐 잘 안 바르고 잘 안 바르는 거의 없죠. 그냥 그런 상태인데 저는 그냥 크게 보면은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한 그 인위적으로 그 우연한 그 형태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일종의 이제 그 틀은 형태는 이제 우리가 조형의 기본 원리인 원, 삼각형, 사각 이거를 기본 형태로 해서 원기둥이나 사각기둥이나 근데 기둥은 보면 삼각기둥은 없잖아요. 삼각기둥은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에서 원, 삼각, 사각을 만드는데 문제는 10개 만들면은 한 6개는 버려야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굽기도 전에 보니까 흙을 다시 쓸 수 있어서 그거는 다행이지만 힘이 자꾸만 세월이 흐르면서 체력이 딸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보다 아까 작업장에 저쪽에 보면은 주입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그마한 체인을 하나 걸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보통 이 사각형 같은 거는 몰드 무게하고 그 몰드에 흙물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한 7, 80kg씩 이렇게 나가요. 어떤 건 또 바깥에 큰 거는 100kg까지도 나가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안 되니까 이제 우선 체력적으로 그렇고 소송은 굉장히 그 높은 온도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환원소송과 산화소송을 두 가지를 다 해서 산화소송이었을 때에 오는 흙의 색감 그다음에 환원이었을 때 오는 색감 그게 이제 좀 틀리죠. 어떨 때 보면 환원 소송하면은 창백할 수가 있어요. 너무 창백해지니까 그 불 때는 것도 이제 뭐 그런 거는 해결해 가면서 하고 이제 산화 소송을 하면은 누런기가 약간 이제 베이지색 톤이 들어가는데 어떨 때 보면 또 따뜻한 느낌이 와요. 그거는 그래서 한 가지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같이 섞어서 놓으면서 그 전체적인 조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공예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예를 기본으로 두면서 조형의 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도자가 갖춰야 될 소결 온도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금이 간다든가 이런 거를 떼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죠. 공예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미를 추구하는 거니까 하얀 것도 하얀 거 하나로가 아니라 하얀 것 속에 하얀 것도 10% 하얀 거, 20% 하얀 거의 차이, 백색의 조화. 그래서 하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쭉 있는 거 보면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미. 그게 전체적인 농담이 있어야죠. 지금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어느 순간에 굉장히 저거를 하나 뚫거나 뭐 충격을 줄 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막 안 돼. 신경이 그러다가 갑자기 딱 어느 순간에 딱 하면은 이제 나오는 선인데 그때 그거는 전체 조화죠. 전체. 근데 완벽하게 선은 만들었지만 불규칙적인 선이 하나 들어가면서 둘과의 조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면 작업에 뚫어놓으면 그냥 평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세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그 다음에는 각자가 생각하라는 얘기죠. 보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작품의 제목은 없어요. 보고 느끼면 돼. 슬플 때 봤는데 내가 슬플 때 봤는데 기쁨을 줬다 그러면 됐고. 근데 그렇지만 내가 이제 만드는 의도는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떤 첫째 제일 지켜야 되는 건 완벽하게 형태를 만들어서 내가 충격을 줬을 때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유지시킬 수 있게 공예가가 한 조형물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추상성이라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흐름대로 하는 거지만 나는 어떤 추상적인 걸 뭐 회화의 추상적인 거다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기본기는 갖고 있으면서 그 기본은 조형 원리의 원, 삼각, 사각의 바탕을 둔 어떤 형태적인 변형만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추상이라 그러면 뭐 추상일 수도 있고 나는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거는 나는 볼 때 선을 보잖아요. 전체적인 것보다도 어떤 거 보면 저런 거는 선이 그 면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거나 조금 구겨 있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하는 것도 자연광을 좋아해요. 여기 이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 아침에 보고 점심 저녁에 볼 때마다 그림이 농도가 틀려져요. 아침 점심 저녁에 변하는 똑같은 형태지만 서 있는 게 틀리잖아 이게. 얘는 부동의 자세로 있지만 빛의 변화에 의해서 형태는 틀리게 보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그 맛이 안 나고 내가 손 안 대는 형태로 그래서 저 올림픽에 간 거 저 삐죽한 거는요 400개가 형태가 꼬부라지는 게 이 끄트머리에다가 무게를 많이 줘요. 무게.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은 요만큼 꼬부라지고 요만큼 들어간 건 요만큼 꼬부라지고 요만큼 들어간 건 쓰고 그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400개가 있고 강렬한 햇빛이 있으니까 도자기가 아니라 도자로 그림을 그리다. 이번 전시의 부제가 그래요. 도자기 우리가 도자기 하는 사람은 진짜 고생하면서 하잖아요. 뭐 캔버스 사다가 그린 게 아니라 캔버스 자체를 안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 만들라 그러면은 지금 웬만한 사람들 뭐 만든 사람은 드물거려. 만들어도 저거 어떻게 부를 때. 그리고 그러니까 또 수축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20%의 수축률이 있어서 찌그러지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최대한의 손으로 기계로 찍어내지 않는 이상 이건 손으로 다 만들어낸 이상 각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 판 자체가 작품이다 이거지. 비법이라는 거는 정말로 많이 작업을 하면서 경험을 해야죠. 그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경험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왜 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다룰 때가 문제예요. 저게 얇잖아요. 얇은데 잘못 들거나 뭐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데 그게 눈으로 보여서 깨지는 거가 있는가 하면은 골병이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이제 깨지거나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설치를 하죠. 기포가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스폰지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 기포를 뺄 수 있는 설치도 해야 되고 몇 가지 이제 시설을 해야 되겠죠. 하고 그다음에 불 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판 작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압축성용 압축으로 찍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고압으로 큰 타일 뭐 500톤 1000톤으로 눌러가지고 찍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슬립으로 만드는 판인데 슬립으로 만드는 판은 위험성이 좀 더 많죠.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릴 때 휘지 않게 하나하나 보면 이게 오징어 같이 불에다 가면 이제 말리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말리니까 이게 판이라 그러면 가장자리가 덜 마르게.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돼요. 건조 속도를. 이게 20% 줄는데 만들었을 때 말리면서 줄으면은 초벌구이 보통 초벌구이 뭐 800도, 900도 사이에 하면은 그때는 안 줄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구이했을 때 확 줄어드는 거니까
고를 때, 근데 초벌구에서 깨지지 않으면 재벌에서는 안 깨지니까 건조할 때가 제일 만들어가지고 건조할 때만 정말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때는 조그만 어떤 스크래치가 가거나 좀 거칠게 되거나 이러면 그걸 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을 하고. 그래서 신문을 많이 쓰잖아요. 나는 신문이 굉장히 신문지 많이 나오는데 신문지를 많이 덮어놓고 있죠. 바람은 관계없잖아요. 이 신문지가 습기를 빨고 있으니까 그 대신 속도는 느리지. 그냥 일반 판에다가 붓으로 그리면은 그림이 좀 틀려요. 그렇게 그려지는 거는. 저거는 저기다가 직접 그린 게 아니고 판박이 한 거 같은 거예요. 석고판에다 그리는 거예요. 저거는 석고판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석고에다가. 이게 석고판이라면 석고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흙물을 부어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전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저 그림이 저렇게 우들도 빨래판 같이 됐는 데다가 그림 그리라 그러면은 저렇게 안 먹어 들어가죠. 저 속에 그림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속에 들어가 있다고. 요 속에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석고는 반대로 돌출이 돼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석고판이.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찍어내니까 속에 들어가 있지 안에.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본 거하고 정면에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분위기가. 이렇게만 딱 보면은 그냥 산수화 기분도 나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찍어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께가 1mm라 그래도 찍어내니까 1mm가 안 되지.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흙에 묻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게. 이 도자기는 일단은 표현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작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뭐래도 만들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레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지 내가 지금 뭘 흙으로 만들겠다. 왜냐 그러면 쇠나 플라스틱이나 무슨 나무같이 만들면 만든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수축이 있고 불 속에 들어가서 있고 요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요변이라고 그러고 불 속에 들어가면 깨지고 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려면 진짜 잘 지켜야지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다 흰흙이니까 좀 지저분해서 보여도 다 흰흙이고 내가 정리를 하고 불순물이 안 들어가게 하잖아요. 여기 만약에 검은 점이 있거나 그러면 하자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항상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걸 실천해. 흙으로 실천해야 돼. 도자기 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가 해야 돼. 자기가 해보지 않고 뭐 흙이 어떠니 뭐니 그건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정리정돈 진짜 잘해야 돼. 관리를 하고 계속 하니까. 그러면 크게 다시 정리하면 청소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죠. 그러면 잘 돼요. 그러니까 난 그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떤 작가로서 가르치고 블라자는 분명히 교수가 교수야. 학습을 위한 교수. 굳이 작가로서 하는 사람은 별로 나는 그렇게 받아. 우리 도예과는 그랬어요. 도예전공은. 그러니까 작가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틀려. 철학적인 거예요. 작가가 와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테크닉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고 내가 불 때 보고 내가 만들어 보고 다 하지 않으면은 뭐가 잘못한 줄 알고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초창기에 교육을 받아서 유약 만들려고 저 을지로로 남대문으로 알려사가다가 만들어 보고 뭐고 그랬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다. 가마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상입니다.